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톡 대표 김흥남 회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도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양도세에 공제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공제 항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제 항목을 활용해서 양도세를 절세하자 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필요경비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런 두 공제 가지에 항목이 대해서 이제 세금 요 가세표준 세금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할 때 얘를 빼주니까 네. 요거를 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놓으시면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이 가치 상승분이 일시에 실현이 되면서 누진세율을 맞게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너무 커지니까 그 부담을 좀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 주겠다 이런 의도도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대상 자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이 아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만 해당되는 거죠. 장기보유 그렇죠. 특별공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고.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다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지만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의 부동산.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3년은 보유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2년 반쯤 됐다. 그러면 요걸 공제받으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왕이면 3년 넘기시고 그렇죠. 팔아야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볼 사례도 3년이 딱 넘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랑 안 넘었을 때 공제율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등기 양도 자산. 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벌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원칙과 이제 원칙 외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있는데 각각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 뭐 주택 먼저 한번 보시면은 주택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최대 거의 80%까지 가는 게 특히 되는 거죠. 1가구 1주택의 그쵸, 경우에. 그쵸. 그렇죠? 1가구 1주택은 뭐 비과세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12억 초과분. 초과분 과세하니까 그 네. 초과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유 요건이랑 거주 기간 요건이 나눠져서 각각 이제 24%부터 80%까지 이런 식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건물주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 공제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60%부터 6%부터 30%까지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건물 이건 그렇죠. 이제 주택의 경우고 네. 그래서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예를 들어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이 크니까요. 한 15년 이상 했으면 양도 차익에서 30%를 30%를 제일 주기는 거기 세금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 30%를 빼주니까 네. 금액으로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보유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유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등기일 기준이겠죠. 그렇죠. 뭐 등기 접수일이나 아니면 잔금 청산일 둘 중 빠른 날이 이제 취득식이 취득이죠. 양도식이니까요. 그때로 계산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취득한 때부터 해갖고 보유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상속 개시일 기준이다. 그렇죠.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2월 가세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2월 가세는 저희가 증여를 받고 5년 그건 이후에 5년 양도를 네. 하면 이제 증여 이슈가 있는 그 2월 가세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증여한 배우자가 그렇죠. 처음에 자산 취득한 날 그날부터 계산해 준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다음에 토지 건물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 토지를 옛날부터 샀는데 거기다 거기서 건물을 진 거죠.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신 거죠. 신축하면 그렇죠. 취득일이 서로 다르니까. 네. 그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토지는 되게 오래전에 샀다면 그 기간에 다 해당돼서 30%를 그대로도 맞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저 건물 짓기는 한 5년 전에 졌다면 그건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 차익과 건물의 양도 차익이 따로 있을 수 구분해야 있는데 되죠. 구분하게 되고 그때 그 뭐 만약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더 크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양도 차익을 좀 좀 더 옮기는 옮기는 그런 절차를 컨설팅을 해야죠. 조금 진행을 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을 했다. 그럼 멸실 전에 그 보유 기간이 인정이 되냐?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죠. 건물이 신축돼서 등기되는 타임, 그 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산일은 계산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지금까지 계산 방법 알아봤고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사례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요건 제일 첫 번째가 3년 3년이죠. 근데 3년이 안 되면 아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최소한 보유했을 때 그럼 6%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세금이 어떻게 낮아질 건지 한번 고려를 해볼 건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2020년 1월 1일 날 구매를 했다고 쳐본다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1년에 팔았다면 네. 2년 보유하고 판 거죠. 네. 그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유료하고 네. 22년도에 팔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양도가액이 53억이고 그다음 취득가액은 이제 취득세까지 네, 포함해서 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나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없는 0이죠. 거죠. 없죠. 없게 되고 양도소득 금액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주면 한계세율이 45%가 나오고 그때 세금은 7억 9천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거죠. 8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자산을 21년도에 안 팔고 22년도에 팔았다. 3년을 채웠다. 그렇죠. 3년을 딱 채웠다. 하루 차이로 이제 네, 3년을 3년 채웠다. 채웠어. 그렇게 팔면 장기 취득가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똑같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6%가 적용돼서 1억 얼마를 1억을 공제를 양도세를 과세되는 구간에서 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공제 빼주고 과표가 7억 4,600 아니 세금 산출세액이 7억 4,600. 그러니까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되는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제일 세율 높은 45% 구간을 줄이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의 45%만큼 양도세를 그렇죠. 줄여주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이 거의 한 3, 4천 가까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로 이 볼 수- 금액의 45%가 주는 거죠. 그렇죠. 이 금액의 45%가 줄어들기 때문에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을 이제 건물 매도하실 때는 가능하면 기간이 걸려 있을 때는 최대한 기간을 여러분이 취득일 기준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율이 바뀌는 공제율이 바뀌는 거기에 해당되게 맞춰놓고 파시면 생각보다 세금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게 강력한 제도라는 걸 좀 아는데 이번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네, 뭐 기본 공제 크진 않지만 그렇죠. 네. 항상 보시면 마지막에 항상 250만 원을 빼요. 네. 근데 250만 이거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맞습니다. 기본 너무 작은 거죠. 그래도 사실 이거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 어쨌든, 더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규정도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45% 하면 거의 100만 원의 효과가 존재할 100만 맞습니다.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라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이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양도소득만 있다면 공제에서 미등기 자산 250만 원 공제해주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아까 장기 해당 보유 없고요. 특별공제처럼 공제 안 해줍니다. 행정벌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국외자산, 국내자산, 주식 각각 전부 다 2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자산을 한 해에 여러 번 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같은 경우에 한계세율이 45%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자산을 팔 때는 한계세율이 뭐 20%, 30%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45% 구간에서 받는 게 절세율가 더 큰 거죠. 그런데 그걸 선택은 할 수는 없고 항상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나중에 양도한 자산 순으로 공제를 사람들이 해요. 이제 요 공제 받을 때 여러 번 이제 그 양도를 하면 제일 한계세율 높은 데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고 네. 처음 양도한 새해가 됐을 때 처음 양도한 애부터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큰 자산부터 먼저 양도를 해서
기존 소득공제를 한번 받아보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공제를 이제 한 사람당 1년에 한 번 250만 원인데 만약 이 양도자산이 지분으로 해서 뭐 여러 배우자로- 명이 갖고 있으면 그렇죠. 네 명이 갖고 있으면 250만 원씩 내니까 각각, 1,000만 원을 그렇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꽤 큰 금액이라서 무시할 수 합쳐 없죠. 보면 꽤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가까이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분별로 양도를 했을 때는 인원수에 따라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클수록 지분을 그냥 바로 다 통으로 넘기는 것보다 지분을 나눠 가지고 양도하면 양도세를 조금 더 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공제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양도의 플랜을 짜시면 생각보다 양도세는 꽤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제 항목의 효과 요거를 여러분이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약간 판단이 애매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다르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이 애매하시면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양도세를 제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플랜을 짜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